자, 문어와 화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실제로 구어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나름의 기본적인 좀 공식이 있거든요. 어떤 요령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 정도의 요령을 알면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긍정을 말하려고 할 때 얘를 뒤집어서 부정으로 말해보고요. 또는 부정을 말하려고 할 때 뒤집어서 긍정으로 말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늡니다. 자, 이 경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주어로 왔을 때, 우리들 머리에 사람이 주어일 때 거꾸로 사물을 주어로 또는 상황을 주어로 한번 갖다 놔보고요. 사물이 주어로 왔을 때는 여러분 거꾸로 사람을 갖다 놓도록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과 사물이 바뀌는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표현이 정말로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구어체 표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사람이 주어로 나왔는데 사물과 상황으로 묘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도요, 뭐뭐 때문에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뭐뭐 때문에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 정말로 촌스러운 표현입니다. 뭐뭐 때문에는 여러분도 분명히 because 갖다 놓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I can 또는 I can't 이렇게 아마 조합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도 쓸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를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뭐 때문에 뭐뭐 할 수 있다 없다가 되면은 일단 할 수 있다부터요, enable을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allow를 떠올리시고요. 만약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prevent를 떠올리시거나 stop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보세요. 앞에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을 집어넣으시고요. 뒤에는 여기에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투부정사 가주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앞에는 상황을 집어넣으시고요. 뒤에는 못하는 사람이죠. 못하는 사람의 from ing를 넣으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옆으로 한번 잠깐 와볼게요. 이건 어떨까요?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니? 이러면은 우리 거의 대부분이 why do you think what? because wha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갈 겁니다. 여러분 그냥 쌈박하게 이렇게 오늘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십시다. What gives you? 무엇이 너에게 줍니까? 아하, give란 단어도 이 옆에 있는 enable, allow, prevent, stop 못지않게 사람이 아닌 상황이나 사물이 주어로 나왔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어체 표현을 이끌어주는 핵심적인 기본 동사가 돼요. What gives you the idea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어와 화로를 만들 때요, 특히 구어체를 만들 때도 어느 정도의 공식은 있습니다. 그 공식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뭐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에 관련된 구어체적인 표현,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셀리 이야기입니다. 셀리 어디냐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점점 노래집니다. 이 병 때문에 온몸이 다 노래졌습니다. 셀리는 결심을 합니다. 영국에 갈 결심을 합니다. 셀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자, 셀리가 떠나는 날 셀리를 맞이해주는 건 별과 달밖에 없습니다. 달 안에는 셀리가 짝사랑하는 백마의 얼굴이 있습니다. 자, 셀리는 런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요. 런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자, 오늘의 알단어는 결심하다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결심하다 여러분들 아는 거 뻔하거든요.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아는 결심하다는, 그렇죠, 막강하죠, 이게.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decide. 자, 여기에 아는 단어라고 한번 쓰고요. decide보다 조금 더 강하게 결심을 할 때는, 좀 굳게 결심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 이거 외국 살다 온 학생들도 실수 많이 하는데, 이거 determine이라고 자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determine입니다. determine.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붙입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붙이는 이유는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미래의 지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다는 거 앞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지향을 나타내주는 투부정사가 좋은 찌찌뽕이 되겠고요. 자, 마인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은
땅 밑으로, 자, 요게 원래 탄광을 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under, 이거는 mine이에요. undermine.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corruption이 undermines, 잠식합니다. 무엇을? our society. 이러면 우리의 사회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어요. 여러분, corruption 나온 김에 이게 부정부패란 뜻이거든요. 부정부패란 뜻이기 때문에 얘랑 짝꿍이 될 만한 좋은 동사는 뿌리 뽑다일 거예요. 뿌리 뽑다 한번 해볼게요. 자, root out 괜찮고요. 요렇게도 뿌리 뽑다가 됩니다. root. 뿌리 거꾸로 이제 뿌리를 위로 휙 올리는 거고, 근절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eradicate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radicate.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두 번째 결심하다는 표현은 뭐 있나요? 그렇군요. 자, 마음을 굳게 먹는 거죠. make up, 그 다음에 once mind가 될 거예요. 결심하답니다. 자, 세 번째 결심하다는요. 그렇죠. 요 단어가 약간 어려울 수 있겠네요. 요렇게 씁니다. resolve to라고 쓰고요. 여러분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resolve to는 이게 요 놈은 동사도 되고요. 뭐뭐 할 거를 결심하다. 이 자체가 그냥 뭐뭐 하려는 결심이나 명사도 가능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문장 맨 앞에 가끔 이렇게 resolve to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 앞에 이제 더가 있을 거고요. 이럴 때는 뭐뭐 하려는 결심이라는 명사 그리고 주어로 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단어 나온 김에 우린 요거 잠깐 보고 가야 됩니다. 알 단어 잠깐만 기다려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have you, 그 다음에 뭐 ever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made new years, 그 다음 쓸게요. resolutions라고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년 결심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New Year's Plan은 일종의 플랜.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신년 결심하다라고 할 때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은, 영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신년 결심이 어땠나요?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자, 쌤 같은 경우는요, 올해 신년 결심이,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올해만은 좀 더 피고, 첫 번째가 스탑 스모킹. 쌤의 그 까칠까칠하고 허스키한 매력적인 보이스는 실제로 담배 때문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쌤은 지금도 날렵한 체형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keep in shape이라고 하면 shape가 어떤 좋은 형태니까 keep in shape 무슨 뜻이에요? 몸매 관리하다, 유지하다라는 좋은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숙제를 한번 내드릴까요? 이따 서머리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죠. 자, 미루지 않기. 오늘 결심한 거 내일로 미루지 않기. 쌤의 결심은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한 동영상을 매일같이 찍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술을 한잔하고 싶었으나 참고 있습니다. 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알 단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이 좀 작아졌네요. 자, 결심하다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해야 될 알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have를 놓을게요. 자, 이 have를 놓으면은 이 단어가, 이 have가 사역동사를 많이 쓰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를 시킬 거냐면 have one's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정시킬 겁니다. 뭐뭐 하도록 고정시키면 그게 결심하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 고정된 이라는 pp를 넣을 거예요. 뒤집어지고 니은으로 끝납니다. 자, 이 단어 뭘까요? 그렇죠. 이 단어는 이겁니다. set입니다. set. 그리고 뭐뭐 하기로 고정할 거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붙이세요. 그 다음에 뭐뭐 할 구체적인 행동 ing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런던 가기로 결심해서 그러면 I had my heart. 그 다음에 굳혔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마음이 굳혀지게 했습니다. 뭐 하는 걸로 굳혀지겠어요? set on. 그 다음에 날아가야죠. going to 런던 하면 런던 가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resolve에서 나온 계열이네요. resolution은 resolution 명사형이고요. resolute 이러면 이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서머리에 가서 확고한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형용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 이제 미루다란 단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죠? 요 미루다가 있으니까 요 미루다가 여러분들 어떤 단어인지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미루다일 때는 put off를 쓰는데
요 단어를 조금 더 세련되게 끌어올려 볼게요. 여러분, 일단 미루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이거는 좀 옆으로 제껴놓고, 일단 이건 제껴놓고 딴 거 먼저 하자 이러잖아. 이거 미루는 거죠. 자, 노타입니다. 노타. 레이고요. 제껴놓다는 옆으로 놓는 거니까 이걸 붙여주면 돼요. aside. 요게 하는 일이 참 큽니다. 옆에다 놓다, 제껴놓다. 그래서 미루다가 되고요. 좀 어려운 단어를 미루다 그러면 이렇게 써요. procrastinate라고 하는데 요게 토플이나 SAT도 나오고요. 요즘 수능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계열의 단어입니다. 자, 구어체를 한번 가볼게요. 미루는 거로 어쨌거나 일을 안 하고 질질 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질 끌다 그러면 컴퓨터 하면서 뭐 드래그 한다 그러죠? 드래그 그냥 쓰면 돼요. 드래그 once. 자, 뭐를 질질 끌어요? 그렇죠. 발을 질질 끌죠? drag once feet. 그 다음에 about을 붙이면 뭐뭐 하는 일에 대하여 질질 끌다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럼 그녀를 승진시켜야 되는데 그녀를 승진시키는 일을 계속 질질 끌면서 안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they are dragging 또는 they drag their feet about promoting her. 이 정도로 표현해주면 된다라고 보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앞에 나왔던 단어 중에 여러분 결심하다 resolve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 놓으면 이게 solve인데요. 이걸로 끝나는 계열의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그냥 요거만 쓰면 되죠? 자, 이게 solve죠. 그리고 해결하다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명사로 kiss고요. 그 다음에 answer. 그 다음 이 solve의 명사형이 solution인 거 알죠? solution 쓴 다음에 무엇에 대한 열쇠 대답, 해결인데 무엇에 대한이라는 전치사는 요 세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to를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answer를 동사로 썼단 말이에요. answer를 동사로 쓰면 무엇에 대하여 대답하다임에도 불구하고 answer about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answer 다음에 목적어, 명사 나와주면 될 거고요. 그런데 똑같이 대답하다인데, 응답하다 있는데 여러분 reply라는 동사는요. 전치사 to까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명사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거요. 이거 있죠? resolve라는 단어 있었죠? 자, 그러면 얘가 형용사가요. 확고한 이거였어요. resolute. 그죠? 그러면 확고하고 절대로 굴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이런 느낌이니까 우리 맨 처음 1강에서 봤던 셀리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그렇죠. don't less. 기억나시죠? 요 don't. 요게 상대편 굴복시키다, 굴하게 하다, 기죽게 하다니까 그런 게 없다란 얘기예요. 한 번 더요. 셀리는 어떤 성격? 캔디같이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셀리처럼 훌륭하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undaunted. 자, 그리고 확고한 거니까 이 단어도 괜찮습니다. firm. 확고한이에요. 자, 그리고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shake이 흔들다죠? unshakeable까지 하면 확고한이란 좋은 형용사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같이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어떤가요? 앞에 AB를 붙였어요. AB를 붙이고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AB는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solve는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풀어서 멀리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는 약간 해방시키다, 용서하다 계열이에요. 자, 읽을 때는요. 다만 발음 끼워 들어갑니다. absorb 이 정도로 읽어요. 그래서 absorb 정도로 읽고요. absorb 아니에요. absorb로 읽고요. 그런데 여러분 명사용일 때는 웃기게도 다시 solution으로 가요. absolution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 동사인 상태는 absorb 정도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가요? 이렇게 풀어준다면 자, 불쌍한 셀리를 코 깨고 있다가 뭐로부터? 여러분 갈고리 있죠? 이렇게 갈고리 뭔가 붙잡는 이런 갈고리 낚싯대 같은 거요. 훅이라고 그래요. 피터팬에서 후크 선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let somebody off the hook 이러면 풀어주다라는 좋은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게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서 풀어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면시켜준다라는 기사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종 보실 거예요. 사면하다는 여러분 여기는 absorb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겠지만 사면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용서해주다라는 정서가 깔려있는 거니까 pardon이라고 하고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 네 말 좀 못 알아듣겠어 다시 말해줄래? 그럴 때 pardon me 이렇게 얄밉게 얍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는 콩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A로부터 B를 풀어주다 앱잘 그 다음에 A로부터 B를 풀어주는데 이렇게 해방시켜줄 때 of나 from이 대명사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B를 붙여주면 자 B로부터 A를 풀어주다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동태로 가볼게요. B observed 그렇죠. 끝에 of나 from은 따라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A를 B로부터 풀어주다라는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요 this는 다 산산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넣었어요. 그러면 흩어지면서 용해에서 녹아버린다라는 느낌이네요. 자, 발음 기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발음 기호는 dissolve에 가깝게 읽힙니다. dissolve. 알겠죠? 자,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뜻을 써볼게요. 자, 용해 시키다도 되고요. 스스로가 용해 되다라는 자동사로도 가능해요. 자, 두 번째요. 여러분 이렇게 dissolve라고 하면 이 자체가 방송 용어인 것 같기도 한데요. 화면이죠. 화면이 녹아서 없어지면서 fade out 되면서 다시 fade in 되면서 겹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거를 방송 용어로 표현하나요? dissolv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사라지면서 다시 나타나고 화면 사라지면서 셀리 얼굴 나타나고 쌤 얼굴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환호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dissolve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 자 parliament를 붙여보겠습니다. 영국의 의회란 뜻이거든요. 이거 뭡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의회 해산이 돼요. 의회를 해산할 때는 dissolve parliamen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dissolve에 관한 표현은 됐고요. 여러분 나온 김에 요거 잠깐만 보실래요? this 다음에 제가 이번엔 요거를 붙여볼게요. sect를 붙여볼게요. 여러분 요 sect는 자르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dissect이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르긴 자르는데 dis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누굽니까? 그렇죠.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배를 양옆으로 쭉 자를 때 dissect이라고 표현하니까 해부하는 거 있죠? 의대 학생들 해부하거나 동물 실험하거나 등등 할 때 이렇게 쭉 찢어내는 거를 dissect이라고 표현합니다. dissect.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표현들, 좋은 표현들 잊지 않고 모라리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확고한이었어요. 확고한 기억나시죠? 아까 흔들리지 않는 unshakable을 썼고요. 자, 이 친구들 두 마리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확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뻣뻣합니다. 자,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드가 구부러뜨리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여러분 양보하다란 단어인데요. 교통표지판에 있는 건데 yield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산출하다, 양보하다 이런 뜻이 있죠. unyielding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확고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는 자 이게 속담이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자 never 그 다음에 put off 한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걸 미루지 말자인데 내일까지 요거를 먼저 앞에 쓸게요. 자, till tomorrow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썼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걸요? 그렇죠. 오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what you can do today를 이런 표현을 좀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건강 유지하는 거 앞에서 keep in shape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keep 다음에 건강한 fit을 집어넣어도 돼요. 이게 건강한이니까 fit의 명사형 fitness center 이게 헬스클럽 아니겠어요? 동사 얘도 괜찮습니다. stay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머물다 stay fit 됐고요. 건강 유지하다 반대표현은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앞에서 건강 유지하는 게 in shape이었으니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ut of shape 그러면 어떤 건강한 상태 어떤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 시스템이 is out of shape 이러면 엉망입니다. 지금 망가졌습니다. 이런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부패 친구들이요. 부정부패는 여러분 이거 짝꿍 찌찌뽕 하나 볼까요?
명사형을 썼어요. 이게 regular의 반대입니다. regular의 반대이자 명사형이 돼요. regular의 반대이자 명사형이 되는 건데 우리말로 옮기면 regular은 정상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잖아요. irregularities 이러면 부조리 정도가 될까요? 자,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쓰고요. 자,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고고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bribery, 뇌물이란 뜻이고요. 얘는 어때요? 자, fraud, 사기입니다. 이거는요. 뭔가를 조작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manipulation 역시 부정부패랑 좋은 친구가 될 거고요. 여러분 요 단어 하나 좀 알아두실래요? nepotism이라고 합니다. nepotism. 이게 친척 있죠. 그리고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쓰는 거니까 족벌주의 이렇게 써볼까요? 족벌? 아, 족발 먹고 싶네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부정부패는 만연하는 거니까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마무리로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prevalent란 형용사 좋고요. 하나만 더. 부정부패가 극성을 부립니다. rampant, 만연한 이라는 형용사까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